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애국TV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노심초사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번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까지 공언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1, 2차 남북 정상회담, 또 작년 6.12 미국 정상회담 합의문 어디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냥 한반도 비핵화, 소위 북한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제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철거,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그 언어 장난에 사실은 놀아난 거죠.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근데 1년이 지금 다 돼가지 않습니까?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아마 그 약속, 그 공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물론 2월 말에 2월 27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미북 정상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작년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처럼 두루뭉실하게 합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들 표현대로 북한이 김정은이가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럼 과감한 조치는 뭐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핵 미사일 다 폐기하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절대 제가 누차 예측한 그대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리가 만무합니다. 왜?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거 포기하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 거로 자기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언했습니다. 헌법에도 물론 명시되어 있고요. 북한 헌법에.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이 날짜가 이제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매달리는 게 김정은 답방입니다. 물론 작년 평양 정상회담 후에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고 김정은이 답방하기로 약속했다. 그 사실은 약속한 게, 공언한 게 공소표가 됐지 않습니까? 종전선언도 물 건너갔고 김정은 답방도 작년까지 못 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미북 정상회담 후에 김정은이가 서울을 답방할 것이다 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기대겠죠.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미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결국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해체, 이어서 한미동맹 와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북한이 노린 수가 그거니까.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이 판문점도 아니고, 그것도. 그 다음에 중국도 정전협정 당사자 않습니까? 중국도 빠진 상태에서 베트남에서 선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 쪽에서 2월 중에 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역전쟁에 중국이 미국 생각하고 확연하게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3월 1일부터 2천억 불인가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10% 관세가 적용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가로, 자동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너무 국민 여러분들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랜드한 대전략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 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북한 핵 폐기 하나의 목표, 단일 목표를 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한 민주화, 심지어 그 중국 정부를 그 해체 수준으로 옛날 그 구소련 붕괴처럼 말이죠. 해체시키고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저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러한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합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4월 27일까지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될 리는 만무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큰 소리 친 건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작년 말까지 김정은이가 서울을 답방하기로 했다 한 약속은 또 물러갔지만은 그래도 김정은이가 서울에 왔다 가면은 다시 체면이 좀 살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서울 못 옵니다. 왜?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서울 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랑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입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세계 소위 열강 중에 한 나라에 그 보잘것없는 반인도 전범이 서울에 온다? 그게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오면은 체포합니다. 체포.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체포하지 않으면요,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왜? 근거가 뭐냐? 2011년 4월 12일부터 국내법에 말이죠, 시행 중인 법이 있습니다. 국제행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국제행사범죄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김정은을 체포해야 돼요. 환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은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환영할 대상이 아니죠. 체포 대상이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체포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직무유기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처벌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단살해죄. 김정은이 집단살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 등등등등 그 선대로부터 김일성 6.25 전범, 6.25 전쟁 도발했죠. 그 후에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로 이어지면서 그 무수한 대남 도발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자기 측근도 죽이고, 장성택을 비롯해서 고사총으로 말이죠. 집단 살해죄. 두 번째, 인도에 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이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죄. 북한이 그러고 있죠. 예?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북한이 지금 노예사회지 않습니까? 노예사회. 기본적인 인권 박탈 행위.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예? 강제로 국민을 추방하는 행위. 평양에 뭐 조금 장애인도 평양에서 다 추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지 흐린다고. 고문행위. 고문행위는 뭐 강제 수용소에 고문행위부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문행위는 이미 조사가 다 됐고, 예? 강간, 성적 노예화, 그 다음에 폭력행위. 이거 뭐 다반사로 북한은 그냥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범죄행위, 전쟁범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행위. 금지된 무기 뭐죠?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방사능.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원래 보유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작년에 자기 이복형도 외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놈이 내려오는데 체포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14년 12월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어요. 김정은. 이걸 체포 안 하면 국제법도 위반이고 국내법도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계속 답방을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절대 김정은이가 답방할 수 없고, 답방하더라도 외국 국민들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예. 답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사 답방하면은 정부가 체포해야 됩니다. 한영 무슨 한영입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완전히 위장 평화에 쏘아 넘어가 가지고 오히려 김정은 편을 들어서 남북한 정권이 공조해 가지고 위장 평화, 북한 비핵화, 위장 평화 속임수를 벌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구하는 통일이 자주통일이다. 자주통일. 혹자는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서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자주통일은 완전히 남북한의 8천만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노예통일이에요. 노예통일.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자주통일이라는 건 헌법 4조 위반이에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게 자유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북한하고 적당히 해서 쪼개가지고 뭐 연방제다, 낮은 단계,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건 대통령 탄핵 대상이에요, 사실은. 예. 한마디로 민족 공조 자주 통일은 헌법 위반이고요. 김정은 답방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행사범죄법 위반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정부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정말 참 예? 뭐 이 중에 한 가지만 이게 옛날 같으면은 예?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이면은 이 한 가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으로 아마 문제 삼았을 겁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선 여론 조작 사건에서부터 예? 손석희 예? 이 정부 출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 정부 출범에 어떻게 보면 언론 중에 제일 대표 주자로 공헌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이제 들어가는 모양인데 뭐 변호인단을 뭐 10명을 뭐 구성했다는 등 참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죠. 예? 뻔하게 지금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해자되고 있는데 뻔뻔하게 지금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나라냐 하면, 네, 이것도 나라냐? 뿐만 아니고,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미투 사건에 지금 2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 반원에 추가 폭로가 있었고, 신재문 기재부 차관은, 사무관은 폭로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전혀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위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인가요? 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거기에 이제 탈당을 했죠. 근데 그 온갖 투기 의혹에다가 앞서 제가 방송에서 국가보훈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독립유공자로 6번이나 심의 끝에 탈락한 사람을 국가보훈처 국장을 불러가지고 국회에 그 청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아마 국가유공자로 선정했죠. 자기 그 아버지인가요? 예. 이적행위한 그 행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남노당 전력 부친을 갖다가 말이에요. 또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그다음에 뭐 대통령 딸 그 문다희신가요? 그 무슨 부부가 뭐 해외 이주를 갑하게 나갔다는데 거기서 일본 언론은 완전 도망간 거로 보도가 됐더군요. 예? 근데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악재가 정부 여건에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 큰 이슈는 북한 핵 문제예요. 예. 이제 이게 2달 남짓 지나면 대통령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김정은 답방은 서울에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만일에 서울에 오면은 즉각 체포해가지고 국제행사재판소에 해부해야 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예. 그리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이런 문제지만 외국자본이 철수하고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필요하면은 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이러한 결전을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시면은 제가 이런 부탁 잘 안 드렸는데 구독 버튼, 신동보 자유외국TV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은 다른 유튜브에서 무제한으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뭐 저작권 이런 거 제가 별로
따지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공유도 해주시고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